그날 미국 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영상을 보낸 한국인 의사의 이야기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대통령 주치의 팀에 합류한 최초의 아시아계 의사. 하지만 그가 34년 만에 찾은 한국 어머니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4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워싱턴 DC 백악관 의료센터 제임스 박 한국명 박진우 37세의 그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CNN과 타임지가 미국 의료계의 미래로 선정한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백악관으로 출근하는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986년 3월 7일 서울의 한 보육원 앞 갓 태어난 아기가 담요에 쌓여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배꼽에는 탯줄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담요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더 좋은 엄마를 만나렴. 그것이 박진우가 한국에서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생후 6개월 그는 미국 미네소타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제임스와 메리 앤더슨 부부는 아이에게 제임스 박 앤더슨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양부모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제임스는 유난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고 16살에 조기 졸업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대 진학 후에도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다. 양어머니 메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검은 머리와 갈색 눈동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던 그는 늘 이방인 같았습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졸업식. 제임스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양부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임스는 양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준 분들을 찾고 싶어요. 메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4년 전 한국에서 온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 아기 사진, 그리고 병원 기록. 언젠가 내가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할게. 2023년 4월 제임스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 처음 왔지만 돌아온 것 같은 기분. 그는 먼저 자신이 발견되었던 서울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되어 높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경찰청을 찾아가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980년대에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요. 담당 형사의 말에도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고 한국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가 그의 사연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방송팀은 1986년 서울의 산부인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의 추적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작은 식당, 67세의 김순자 씨는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 우리 아들이에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손님들이 물으면 그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986년 20살이었던 김순자는 미혼모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었던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자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지울 것을 요구했지만 순자는 끝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 그녀는 매일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당장 분유 살 돈도 기저귀 살 돈도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아기가 아플까봐 자신의 옷을 모두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키우다가는 둘 다 죽겠구나. 결국 그녀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새벽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온 것입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그 보육원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데려올 용기가 없었어요. 6개월 후 그녀가 다시 보육원을 찾았을 때 아이는 이미 미국으로 입양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나를 찾으러 올까봐. 그래서 한 번도 이사를 못했어요. 매년 3월 7일 아이의 생일이면 그녀는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우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다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99% 일치. 제임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송국 스태프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어요? 우리 진우가 정말 살아있어요? 건강해요? 재회의 날, 청주의 작은 식당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제임스가 내렸습니다. 순자는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탯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닦고 보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10걸음, 5걸음, 3걸음. 진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제임스가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배운 첫 번째 한국어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저 잘 컸어요. 의사가 됐어요.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임스도 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버드 의대 졸업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엄마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가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축하 영상을 보낸 것입니다. 제임스 박 박사는 미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한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며 코리안 드림입니다.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5천만을 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도 특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김순자 씨를 명예학부모로 초청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 없던 순자는 생애 처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강당, 제임스가 특별 강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청중석 맨 앞자리에는 양부모인 앤더슨 부부와 생모 김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제임스는 강연을 마치며 두 어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메리 앤더슨이 김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순자도 메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2024년 현재 제임스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순자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미혼모와 입양아를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첫 사업으로 청주에 미혼모 쉼터를 건립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손님들은 이제 압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의사라는 것을. 제임스는 올해부터 서울대 의대에서 특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료는 전액재단에 기부됩니다. 엄마가 40년을 기다렸듯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양부모인 앤더슨 부부도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년 추석이면 청주를 방문해 순자와 함께 송편을 빚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특별한 가족이죠. 메리의 말처럼 그들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영어를 배웁니다. 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67세의 나이에 ABC부터 시작한 그녀는 이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I love you, my son. 나도 사랑해요, 엄마. 매일 저녁 화상통화로 나누는 그들의 인사입니다. 제임스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4년 동안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었던 거라는 것을. 엄마의 40년 기다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2023년 12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순자 씨와 제임스, 박의 이야기를 희망과 화해의 상징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입양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옆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식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 제임스를 중심으로 김순자와 앤더슨 부부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기적은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순자 씨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하는 말입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가져다 준 더 큰 선물.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청주의 작은 식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기다린 어머니와 그 사랑에 응답한 아들의 기적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구촌 감동TV는 전 세계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 씨가 증명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40년이 걸리더라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